요가 강사와 찻집 사장의 저자극 잡담. 안녕하세요. 말 많은 사이 예진 은근입니다. 벌써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는 편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정말 많이 내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니까 우리가 되게 그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녹음을 하니까 정말 몇 시간을 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첫 편집이기도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많이 듣다 보니까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목소리가요? 네, 아니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올라간 거를. 그래서 잠깐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그래도 듣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댓글 보고서 좀 나도 다시 들어봐야겠다 하고 듣기 시작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저희 이야기가. 그래서 또 몇 번 더 재밌게 들었어요. 봉구님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해봐야 100단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올리면은 조회수가 100단위 이하지 않을까? 저희 막 한 10명 들어주시겠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대로 네, 들으신 네. 분들 한 10명 되겠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유튜브 그때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계정 운영을 지금 예진님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유튜브 계정이랑 스포티파이 둘 다 예진님이 해주시는데 이런 조회수 같은 거 제가 궁금하다니까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1000회가 넘게 재생이 되고 중요한 게 그 런타임이라 하나요? 이게 끝까지 들으신 것들. 그런 게 네. 거의 그래도 평균 한 30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1000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맞아요, 들으셨다는 얘기 같아서 맞아요. 진짜 의외였고 네. 부담감 확 올라갔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봉근님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늘 똑같은 사람 보는 것보다 저희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스몰 토크나 뭐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봉근님과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매번 만나면 그렇게 긴 대화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정말 저희가 오롯이 둘이서 1시간 반 정도 누군가 듣는다는 가정하에 대화를 하니까 글보다도 훨씬 어렵고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손님분들이 이게 진짜 저도 복잡한 감정인 게 들으라고 만들어 놓고 누가 들었다면 좀 숨고 싶고 네. 그래도 몇 분이 팟캐스트 하시더라 잘 들었다 이런 말 해주시고 다음 거 언제 올라오냐 뭐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유튜브를 잠시 안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봐 주시고 네네. 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수업 오셔서 잘 들었다고 하고 얼마나 자주 올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셨는데 이제 확답을 드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족쇄를 매면 안 맞아요. 되기 때문에. 족쇄를 자승자박하지 않기 위해서 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첫 녹음과 업로드를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고 그쵸. 그런데 사실 되게 길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단 조금 더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주 정도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 이미지가 예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말 많은 사이 로고 이미지 말하시죠? 네, 말 많은 사이 로고 이미지를 봉근님이 만들어주셨고 봉근님이 비둘기고 맞아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수달처럼 생긴 그 친구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냐? 네, 어떤 동물이냐. 그 동물의 모티브는 그 BBC의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해달같이 생긴 친구가 이렇게 돌멩이를 손에 들고
호화로운, 거기 밑에 이제 아마 누가 만든 짤인 것 같아요. 네, 호화로운 삶보다 광합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맞아. 게 그런 있거든요. 대사가 있었죠. 네,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꺼내보는 이미지 같은 건데, 그걸 보면서 좌우명처럼 그걸 이제 되새긴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봉구님이 저는 비둘기 할 건데, 예진님 뭐 하실래요? 이렇게 하셨을 때, 네, 그 친구를 보내드렸더니, 이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귀여운 것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를 해서, 인스타에서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뜨개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예뻐요. 네. 원래는 약간 유화의 형식, 유화 느낌의 일러스트로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뜨개 느낌으로 바꿨는데 맞아. 네. 그게 너무 저희랑 잘 어울리고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여름 막 들어서지만 나중에 겨울에 이걸 계속 하게 된다면 네. 그때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진님이 먼저 읽어주실래요? 네. 마주임님께서 달아주신 첫 화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사 시작하고 3년을 신혼이라 표현하신 거. 찻집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나? 괄호하고 심야식당? 괄호 닫고 고민하셨다는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 목소리도 잘 어울려요. 다양한 대화 기대할게요. 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제가 또 요즘 며칠은 이걸 말 많은 사이를 안 들어가지고 업로드하고 나서 그 주에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래서 되게 또 이 얘기가 아 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구나라는 게 엄청 새롭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걸 이렇게 콕 집어서 리뷰를 해주시니까. 네, 리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댓글은 모기3님이 비둘기 귀여워서 구경 와봤어요.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비둘기만 보신 건 아니겠죠? 들으셨겠죠? 이 비둘기 귀여워서 구경 와봤어요 댓글에 따봉이 3개나 달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인기 댓글인데 비둘기가 귀여워서 오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호숭Z8R님께서 집 청소할 때 들을 팟캐스트 하나 추가되어서 기뻐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설거지 하거나 가게 마감 뒷정리할 때 팟캐스트를 주로 듣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청소할 때 들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다음은 버들님이 두 분 다 너무 여유롭고 잘하시는데요. 경력자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같이 짠하고 싶어요. 물론 찻잔으로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샤라웃을 했던 맞습니다. 밀린 일기를 좀 하고 계신 버들님이신 것 같은데 네, 언제 한번 찻집 오시면은 같이 네. 차 드실 수 있게 제가 차를 저의 올려드릴게요. 지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밀린일기라는 팟캐스트를 벌써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선배님이시죠. 네. 네, 선배님께 칭찬을 받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KWY0720님께서 프로필 그림처럼 망망대해 위에서 한 땀 한 땀 길을 수놓는 사람들의 대화 같아요. 서로 그간 어떻게 길 떠왔어? 앞으로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하고요. 긴장하셨다지만 듣기에는 대화하시는 동안은 손에 힘 풀고 편하게 흘러가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 드시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점검이자 즐거운 실험으로서의 대화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아, 너무 거의 시를 써주신 것 같은데 너무 멋진 댓글을 맞아요. 달아주셨네요. 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지금 KWY님처럼 전체적인 이 저희 대화의 느낌을 너무 적확하게 저는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망망대해 위에서 한 땀 한 땀 길을 수놓는 사람들의 대화 같다는 게 저희의 역사, 저랑 봉근님이 만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것도 혼자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망망대해 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이제 봉근님 만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즐거운 실험으로서의 대화 인 것도
저희가 정말 매 두 번째, 두 회차긴 하지만 이제 녹음이 네.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말도 잘 내가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더 못한다 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그리고 다음 댓글들이 또 있는데 팟캐스트 사이트에도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만 스포티파이. 올리고 있는데 네. 팟캐스트에 올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릴 계획이긴 한데 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를 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저희가 가장 편하게 올릴 수 있는 두 플랫폼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유튜브랑 스포티파이가 됐는데, 네, 애플 팟캐스트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파이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나리님께서 차분한 두 분의 대화가 듣기 좋아요. 앞으로의 잡담이 기대됩니다. 하고 달아주셨어요. 차분한 대화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팟캐스트 들으면서 하나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피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모노톤이다. 라고 모노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저가 별로 없는 아. 단조로운 목소리. 초잖아요. 네, 저희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들어주신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런 녹음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실 충분히 예열된 상태로 딱 녹음을 켜고 좀 텐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맞아. 항상 이렇게 처져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무슨 한 졸린 사람들처럼 시작을 하고 근데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지난 화 녹음할 때 저희 나름대로 텐션을 많이 올리고 했잖아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네, 오늘도 저희가 둘 다 아침에 요가를 요가 수련을 각자 네. 열심히 하고 지금 모인 상태인데 네. 좀 탈탈 둘 다 털린 모두 상태. 지쳐 있고요. 네. 네, 저는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2시간 수련을 하고 맞아요. 저도 1시간 반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나올 채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반드시 듣고 이걸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듣고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순서가 근데 역순으로 들어도 상관없지만 맞아요. 두 개를 다 둘다 들으셔야 들으셔야 돼요.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의 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처음 만났던 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짝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했던 일에 대해서도 저도 공동님이 말했었던 것 언급을 같아요. 하셨었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토크의 주제를 정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장유진 작가라는 작가님의 소설책 제목인데 저는 이 소설책을 읽고 나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이제 각종 인물들이 일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인물이 되었다가 저 인물이 되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당연히 그 안에는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버무러져 있는데 그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난 화를 편집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봉근님이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더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봉근님이 터틀도브라는 찻집 웰리스 라운지를 운영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 때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했는데 도시설계 뒤에는 도시설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학교를 나와서는 도시 계획 일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전공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건축, 뭐 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 도시 계획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죠. 잘 그쵸. 모르면.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스케일이 다르고 또 디자인과 플래닝이라는 게 조금 다르고 한데 제가 했던 일은 도시 계획이고요. 도시 계획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빈 땅에 새로운 도시를 그리고 계획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상 서울 인근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 기성 시가지들을 기존에 있던 뭐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부수고 허물고 다시 계획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설명드린 건 약간 개발하는 쪽의 일인 거고 네.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가지들을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만드는 게 쉽게 말해서 도시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서울에 있는 사이트들에 있는 일들을 했어요. 네. 그러면 터틀도그를 오픈하기 바로 전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네. 하신 거죠? 네. 도시계획은 결국 발주처가 도시는 공공의 네.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거니까 개인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건축 설계는 내 땅이 있는 사람들은 내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짓고 싶다는 네, 네. 개인이 클라이언트가 되잖아요. 근데 도시계획은 보통은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각종 자치구가 발주처가 되고 그들이 도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서촌이라는 경복궁 주변에 있는 이런 말하자면 역사 도심 근처에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한옥들 있고 이런 그런 도시들의 프로젝트들을 또 몇 개 했었고 네,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네. 예진님도 지금 이제 요가 선생님, 요가 강사 이전에 다른 직업을 하셨다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혀 제 전공과 관련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저는 20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 201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폭력이나 그 범죄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기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면을 동의 없이 유포할 수도 있고 이런 범죄들이 폭력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이런 영역이 되게 공백이었었는데 사실 훨씬 더 물리적인 폭력보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범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막 엄청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그런 뉴스들 뭐 제가 있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 역시 어쨌든 그 일과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되게 나의 일이다. 나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뭔가 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때 그런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파악하고 전화로 개인 상담 간단하게 하고 혹은 그게 이제 길어질 때도 있고 상담하고 보통 그런 게 이제 온라인 공간에 유포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 뭐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리고 뭐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그리고 심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정신과에 가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연결해 드리는 것 이런 일들을 1년의 과정을 쭉 했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초반에 그렇게 NGO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아 이거는 민간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뭔가 해야 한다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좀 커졌어요. 국가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네. 그래서 지금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일 때 그 여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또 비슷한 일을 이어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일의 특성은 비슷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은 비슷한데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런 피해 지원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허브 역할로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한 3, 4년 이게 지원하는 체계가 쌓이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도 좀 간접 트라우마를 입게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뭐 소진 방지를 위한 매뉴얼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저는 했었어요. 원래 전공하고는 아예 다른 일이셨던 건가요? 원래 전공은 저는 정치학이랑 영문학을 전공했었고 그쵸 아예 다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학이나 영문학 공부를 했던 것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가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이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냥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그런 구조들, 문화, 정치, 사회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서 저는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저는 사실 그 명상과정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예진님이 원래 무슨 일 하셨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멋있는 일을 하셨고 필요한 일을 하셨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거기서 또 지금의 요가 선생님으로 넘어오게 되셨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맞아요. 저희 오늘 계속 얘기해보겠지만 저도 네. 봉근님께 비슷한 질문들이 있고 봉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근님도 어쨌든 공공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누리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 일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도 몰랐던 거라서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했던 일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그럴 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의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에. 그러면 이제 여자 화장실 딱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뭐 이제 불법 촬영이나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전화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나였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그래서 좀 단순하지만 어쨌든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한라인. 맞아요. 한라인이 정확하게 네. 말하면 한라인이고 네.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진님이 마무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제 일이 이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서 비슷하다고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가 아까 뭐 공공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개인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두면은 그냥 욕망으로 맞아요.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뭐
자연 경관이라든지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개인들의 욕망으로 다 이제 가려지게 되고 도시가 점점 나쁜 도시로 바뀌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걸 규제하는 게 도시계획의 목적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재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시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그 가이드가 되어주는 게 도시계획인데 그것만 딱 목적이라면 참 좋겠지만 일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토지주들이 어떤 사업을 벌이고 싶을 때도 이런 도시계획 회사가 가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이익을 또 극대화 시켜줘야 되는 것도 회사의 임무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되게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고 네네. 저는 또 관심 있던 분야가 주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학교에서 석사를 할 때는 막 고층 아파트의 병리 현상 뭐 이런 거 연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네. 하이라이즈가 좋은 게 아니다. 네네네. 밀도를 그러니까 층을 낮추고 네. 밀도를 높이도록 이런 커뮤니티를 더 발생시키고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그 하다가 논문을 읽어보고 싶네요. 석사 논문은 선뜻 읽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막 아파트 올리는 일만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감이 엄청 컸었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분야를 너무 좋아하는 건축과 도시라는 분야를 너무 좋아하고 일상에서도 저는 그런 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보는 적이 많은데 그걸 이제 일로 한다는 게 되게 좋고 저한테 되게 즐거운 거였는데 이제 사실상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랑 일에서 하는 거랑 충돌을 하는 거죠. 저는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좋아하지 않고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래서 주택에 살고 있고 되게 요즘 세대가 우리 아파트 키즈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다른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이어간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성으로. 근데 다른 대안들이 많다. 이걸 막 알리고 싶은 사람인데 정작 회사에서 하는 일은 기존 주거지 다 허물고 아파트 얼마나 단지를 더 올리는 높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용적률 싸움하고 네. 그런 거 하는데 그냥 도사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일은 익숙해지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작 진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 부분은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계획의 포션은 점점 줄어들고 네. 점점 그런 개발에 있어서의 이득을 취해주는 그런 일들만 많이 남아가는 거예요. 그 필드의 방향성이. 거기에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껴서 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진님은 기존에 하던 일에 자부심이 더 많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분야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네, 네. 네, 일 자체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회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들어맞는 사람은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직화가 되면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있고 만족시켜야 할 고객이 생기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저는 더 그런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돌해서 힘든 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회사를 나오는 것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가요. 그리고 봉근님이 몇 번 제가 물어봤었나 했을 때 그 분야를 정말 좋아했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퇴사의 원인이었을까?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회의감이 있으셨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요. 기존에 하던 일을 왜 그만뒀나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 같아요. 저는 직업이나 직장에서 항상 이렇게 한 3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거기서 뭐 성취감과 재미, 그다음에 내 역량을 높여가는 그 성장, 그런 또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일의 강도가 어떠느냐. 이게 내 모든 걸 소진해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다른 또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던 일은 업무 강도는 너무나 높았고, 돈은 뭐 괜찮았지만 남들한테 나 이 일로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막 할 정도의 그렇게 해서 페이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그냥 이 분야가 좋고 이 나의 내가 성취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로 일을 이어왔던 건데 네. 그게 지금 흔들리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AI가 네. 엄청나게 급부상하던 때고, 네, 네. 이제 일상에서 너무 체감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AI가 정말 뭔가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던 일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이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점점 AI가 할 수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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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을 보는 일, 뭐 아니면 사람 간의 사람을 연결하는 일, 그리고 정말 그 이제 외부에서의 내 쓸모를 증명하는 일들이 원래는 되게 가치가 높은 일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일들이 네. 집중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여기서 계속 내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내 시장 가치를 올려봐야 AI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맞아요. 그게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개인의 필요도 점점 그렇게 가는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I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사람을 결국 찾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AI가 할 수 있는 복잡한 일들, AI에게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일들이 있는 반면 결국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소통해야 채워지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필요도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일이 단순할수록 AI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차를 우려서 네. 차를 드리고 네. 같이 명상을 하고 네.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내가 왔구나 하는 게 체감이 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저번 아마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제 지쳐 있었고, 네. 이렇게 일에 갈리다시피 하다가, 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네. 네. 그런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생각들이 합쳐져서 퇴사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네. 예진님은 혹시 그 하던 일에서 이제 요가 선생님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지금 기준으로 4년 전쯤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강사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회사를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봉구님 3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이 저의 일이다 보니까 저랑 그분과 대화하는 내용이 당연히 피해 상담에 관한, 피해 내용에 관한 게 한 8, 90%잖아요. 나머지 뭐 1, 20%는 이 사람이 전체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통화를 끊고
혹은 퇴근을 하고 이제 제 삶으로 돌아오면 아, 나랑 통화를 했던 그분들도 그 통화는 잠깐이고 그 통화를 끊은 뒤의 삶이 엄청 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잠깐 뭐 몇십 분의 이 통화가 그 사람의 삶을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주변에 털어놓을 관계가 없다면 내가 어떤 심정적인 지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일상에 돌아가서 자기 일상을 잘 사는 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요가원에 가서 저를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뭐 집에 와서 밥을 잘 차려 먹고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내가 다시 출근해서 그 일을 잘 하게 만드는 그 밑바탕이 되어줬는데 피해자들은 어떨까? 이 고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일을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3년 이상 하다 보니 좀 부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를 같은 조직 안에서 다른 부서로 가서 다른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 새해가 되면서 다른 부서에 갔는데 제가 있던 조직이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다른 공공기관보단 유연한 편이었지만 그 부서의 특성상 그래도 제가 막 저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래서 부서를 이동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그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이 이렇게 일주일 있으면 그때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고 뭐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주간에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너무 무료한 거예요. 제가 막 문서 작업해야 되고 행정 처리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회사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조직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해자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피해자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부서를 이동해서 컴퓨터랑 일하고 글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그 감각이 또렷하지가 않았던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일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나아가긴 좀 어려운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식대로 맞아요. 해야 되는 네.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 다시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 위에 한 단계 더 있고 막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니까 이미 저한테 왔을 때에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왔을 때에는 어쩌면 그 초반에 그 일의 의도가 다 퇴색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좀 길어지면서 내가 회사에서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혼자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요가 강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사실 좀 봉구님처럼 많이 지쳐있고 그 지쳐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지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고체 상자 네모난 박스 안에 갇혀있다는 감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 계속 학교에 있었고 학교 나와서는 직장에 있었고 아주 전엔 가정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내 모습을 상상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퇴사를 하고 싶은지라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고 왜 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막 적어보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진님이 그 한라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또 이렇게 닿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런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은 안 받으셨을 텐데. 맞아요. 네. 지금 옮긴 부서에서 약간 그런 일의 목적을 좀 잃어버리시고 맞아요. 내가 네, 지금 네, 뭘 네.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셔서 결국 또 다른 걸 찾아 나서게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피해 지원 일, 한라인 일을 할 때 했다는 걸 들으신 분들이 봉근님처럼 되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셨네요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죠.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에 섰을 때 내가 더 소진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하시는 일들도 실제로 요가를 하러 오신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일선에서 닿아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예진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던 일도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은 가상에서의 계획이지 현실하고 맞닿아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의 호흡은 엄청나게 길고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가상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네. 일을 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닿아 있지 않다는 느낌이 뭔지 너무 알겠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시는 일이 봉근님의 찻집이 엄청 네. 가깝잖아요. 봉근님이 만나는 사람들이랑 네, 거기에서 채워지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런 쪽으로 흘러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네.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현실에서 무슨 의미를 갖지?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지금 내가 몰두해서 무언가를 하면 나의 역할은 지금 이 순간에 다 하게 되거든요. 네. 나중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맞아. 네. 처음과 끝이 다 여기에 있는 네, 일인 여기에 거죠. 있고 지금에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 가상의 나중을 위해 하는 복잡한 일에서 이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단순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맞아요.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하네요. 네네. 맞아. 음. 맞아. 그렇게 큰 조직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저도 계획처럼 저도 이제 중앙부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저희가 하기로 했던 어떤 매뉴얼, 뭐 방침,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기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이렇게 직접 닿아 있다라는 그걸 느끼기가 어렵고 또 막상 그렇게 내가 시작하는 위치에 있으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고 체감하지 않는 이상 잘 했나? 뭐 내가 한 게 뭐지? 막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되게 즉각적이고 어쩌면 반응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실 뒤가 없고 맞아요. 다음에 시작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쓰임이 다 하고 그냥 내가 해놓은 게 여기서 의미를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찾아왔네요, 저희. 그러게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로. 네. AI가 이제 안 무섭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좋았던 점은 뭐였어요? 되게 많이 거슬러 가야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네,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상상해 되는데 보자면 네. 결국 저는 사회에 결국 저도 사회나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론적으로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했던 거고, 제가 도시 쪽을 공부할 때 했던 분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분야인데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학에 밀접하게 있는 거고, 공간과 사회라는 학교 과목이 있었어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출발한 내용들을 공부를 한 건데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형태로 인해서 우리의 그 교류 패턴이 달라지고, 네네. 개인의 그 성향이 달라지고, 이렇게 공간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막 그 골목골목이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패턴에 사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수직적 구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런 교류 패턴과 네,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런 흥미로 이제 도시 분야, 도시계획에 큰 꿈을 갖고 네네. 들어갔으나, 네. 행복은 잠시 없고, 그건 있었죠. 이제 내가 도시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그게 또 들어맞으면, 그게 이제 실제 여기서 적용되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그 도시계획 가이드로서 딱 이제 결정이 되고, 결정한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법적 그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계획한 도시 계획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경험할 때는 아 내가 진짜 그냥 이론으로만 보던 것들을 고민해서 여기에 녹여내고 네. 그게 또 이제 구현되고 현실이 되는 걸 네. 보고. 그런 건 되게 뿌듯한데 그걸 한번 그 뿌듯함을 느끼기까지의 과정이 그리고 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공공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직의 그 체계가 너무나도 단계가 많고 그리고 도시 쪽은 특히 이런 정치 쪽이랑도 네. 연관이 많이 돼서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면 네네. 그동안 도시가 가던 방향성에서 확 바뀌어버리고 뭐 크게 보면 개발과 보존 네. 이런 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잘 진행되어 오던 뭐 한 2년을 끌고 오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네. 하고. 바사삭 네.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수차례 겪다 보니 네. 내가 하는 건 정말 가상에서의 아무리 내가 논리를 짜고 방향을 짜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사라질 계획이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이제 겪다 보니 네, 너덜너덜해진 거죠.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네. 또 그 초반에 그 흥미진진한 네. 그리고 예, 적용된다는 그 행복감은 되짚으니까 조금 생각은 나네요. 저도 그 퇴사할 무렵의 시기가 지난 정권에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정말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막 실제로 막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그 조직 안에 있으니까 더 그럴 때였거든요. 물론 다행히 넘어가서 지금은 더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런 점에서 진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 감각도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봉근님이 하셨던 도시계획이나 주거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제가 했던 폭력 피해 혹은 인권과 관련된 일도 뭐 정권이든 어떤 경제적 상황이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정말 인간의 기본 욕구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높은 퀄리티로 잘 돌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인데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상은 그러했던 거고 현실에 들어가서 막상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누가 장이 되고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흔들리고 방향도 달라지고 막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엎어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서 느끼는 딜레마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너무너무 공감돼요. 그렇게 그러면 도시계획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차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원래 하던 일하고 지금의 일하고의 그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분야를 선택을 한 건데 거기서 너무 이제 지치고 업무 강도는 높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있던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소진 상태가 됐고 제가 회사 다니기 초반까지만 해도 20대 후반, 중후반부터 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정말 그 건강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쁜 거랑 나쁜 건 다 했는데 포금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런 진짜 그런 삶을 살다가 맨날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맨날 화가 나 있고 이러다가 아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너무 싫다. 이걸 너무 강하게 느꼈고 그때부터 좀 방법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요? 네네. 이런 내가 너무 싫으니까. 네. 술을 먹고 또 다음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아,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뭐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가와 명상과 이런 걸 하게 됐고 차는 이제 취미로 마시다가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사 생활 끝 몇 년 동안은 그것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출근 전에 요가에 가서 수련하고 가고 그때부터 막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있었는지 요가복 입을 때 그냥 그 편한 옷을 입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 너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진짜 그거 입고 그냥 출근해버리고. 네. 그렇게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일을 뭘 하지?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좋은 일을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외부 환경에서의 쓸모를 찾는 일 말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좀 닿아 있는 일을 하자.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이 웰니스 라운지라는 형태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일에 대한 그 시스템 아니면 방식 이거는 내 일을 하고 싶다는 명확했어요. 저는 언젠가는 내 일을 지금 제가 원래 도시계획을 했어도 제 일을 하고 싶었고 결국은 저는 그래서 지금 혼자 내가 내 공간을 운영하는 일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일하고는 거의 저는 공통점은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요소 설명하면 그 반대 끝에 있는 정말요? 게 지금의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는 태도나 마음이나 이런 거에서도 달라요? 아예 달라요? 네, 아예 달라요. 아예 도저히 달라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접점이? 네,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때는 뭔가 이뤄야 되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열중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뭔가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은 비난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치부했고 뭔가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온갖 걸 다 쏟아 넣었다면 지금은 약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그러면 일만 달라진 게 아니라 봉근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곳에서의 제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 새로운 환경을 정말 좀 극단적으로 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정말 너무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뭐죠 이거? 진자 운동. 그러니까 한쪽 끝으로 갔으면 무조건 한쪽 끝에 반대쪽 끝으로 가야 중국에는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봉근님처럼 극단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른 극단으로도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우침이 있어야 균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이 너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내가 마치 정말 도시의 수도승처럼 여기 안에서 나만을 위한 평온한 삶을 살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어떤 극으로 치달았던 지난 시간에 대한 지난 시간을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여러 번 양쪽 끝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기 직전에라도 그 진폭이 적은 균형점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너무 위로도 되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통점이 없어요. 그때는 복잡한 일을 했다면 단순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돈을 벌었다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고 호흡이 긴 일이었다면 네. 지금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일이고 아. 네. 모든 요소가 반대의 그러네요. 끝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어요. 네. 계속 차이점이 발견될 것 같아요. 음. 점점 더 많은 차이점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예진님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부서를 이동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낀 상태에서 어떻게 요가로 넘어오게 되신 네. 거예요? 요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하고 있었고,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제가 막 요가원에 못 가던 시기도 있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가는 엄청 저의 오랜 반려 운동이었거든요. 취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재밌는 게 없어서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기도 했었고, 퇴근하고. 물론 자격증 따고 나서도 한참 동안 티칭은 안 하고 그냥 회사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퇴사를 마음 먹고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에. 그러고 나서 한번 설득을 당합니다. 보통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끝맺음을 잘 못해요. 아, 잘 생각보다 이렇게 끊어내지 매몰차게 못하고. 끊어내는 걸 잘 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은 인연을 만들거나 많은 시작을 네. 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지금보다 또 한 5년 어릴 때이기 때문에 설득을 당해서 더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놓여진 중요한 프로젝트까지는 다 하고 그만두자라고 해서 한 5, 6개월을 더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설득 당할 것일 거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발리행 티켓을 끊게 됩니다. 아, 항공권을 끊고 그 발리에 있는 요가원에 TTC 지도자 과정을 알아봐요. 네. 다들 그런 로망이 하나쯤 있잖아요. 퇴사하면 어디 가서 한 달 살이 하겠다. 네네. 저는 그게 발리였기 때문에 그냥 별 이유 없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할 하나의 요소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만두고 한 2, 3주 뒤에 이제 발리로 가서 3주간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검토하지 않아요, 미리. 잘 돌다리를 이렇게 깨질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네.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서 그냥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의 그 강사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면 일단 해보자. 알지라고 생각해서 마침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강사를 막 구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근데 또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미 약속한 수업들은 해야 되니까 하게 되다 보니 길어졌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6개월, 1년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엔 그렇게 길게 하실 생각이 그럼 아니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강사를 구할 때는 적어도 반년은 구하니까 그럼 반년을 약속했으니까 주기적으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그냥 정말 과도기처럼 회사원인가? 나 왜 백수인가? 요가 강사인가? 막 이 세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막 감기도 자주 걸리고 체력도 딸리고 계속 앉아있다가 이제 움직이려니 막 그런 시기가 저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가 강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요가 강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하던 일과 지금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보면 아까 봉근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랑 엄청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거, 교류하는 거 그게 비슷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몸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몸에 대한 경험, 뭐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단순하게는 뭐 통증이나 편안한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포함해서 더 가서는 뭐 요가 수련이든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좀 전반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아마 제 삶에서 중요한 화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진님은 그래도 뭔가의 연결성이 보이네요. 저랑은 조금은 다르게. 맞아요. 저는 제 자신이 엄청 달라진 것 같진 않고, 네. 물론 어떤 삶의 단계나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제 몸담았던 조직이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주제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이 이거였는데, 약간 전에 했던 일은 비유를 하자면 약간 헤어진 연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뜨거웠고 좋았고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굳이 더 나랑 관계가 맺혀지진 않았어요. 약간 이 정도. 맞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멀리서 잘 되고 있는 걸 그냥 목격하고만 싶은 그런 상태. 잘 헤어진 연인이군요. 그렇죠. 막 꼴도 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닌. 네, 그리고 현재의 일을 생각하면 약간 자식 같아요. 되게 지금 엄청 말하자면 한 3, 4살쯤 된 자식이고, 저에게 지금 이 일이. 그래서 되게 어리고 아직 서툰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내가 책임감 있게 이걸 돌보고 싶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걸 지켜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교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연인 관계로 이전 일과 지금 일을 생각해보면, 둘 다 사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들어갔을 거고, 둘 다 사랑이 있고 지금 하는 일도 사랑하는데,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점점 피폐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전 일은 그런 거였고, 네. 나를 계속 빨아먹었거든. 네. 쪽쪽. 그리고 뭔가 되게 아둥바둥 잘하려고 많이 애썼고, 그러면서 소진됐고. 너무 정확하다. 네. 네. 내가 괴물이 되어갔고. 네. 근데 지금은 나를 점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인 관계 같아요. 이 일을 하게 된 것 자체,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저한테 좋은 일을 하자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뭔가 남아있는 그 지금 일의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즈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저도 좋아해요. 보셨군요. 네. 거기 이제 주인공이 뭔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뭔가 예전에 뭔가 어떤 굉장히 위치가 있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일본의 청소부잖아요. 화장실 청소부. 그러면서 되게 루틴한 책을 읽고 뭐 나무 사진을 찍고 되게 평화롭게 사는데, 또 어떤 작은 이벤트만 있어도 그게 깨지는 순간에는 되게 막 그때 예민해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일을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막 화를 내고 갑자기 평소와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삶이 나도 뭔가가 하나 살짝만 흔들려도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극단적인 환경이 조금 무너지면 나는 또다시 그런 불안정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에서 이 관계에서 제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던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까 그 연인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뭐 연애든 어떤 관계든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일하는 분야나 방식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되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업데이트의 방향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봉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나도 잘 되고 이 상대도 잘 되고 서로 되게 공생하고 잘 도움이 되는, 일과 내가 서로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과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좋네요. 네. 다음에는 오늘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뭐 일과 이제 아예 관련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외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에피소드 또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못다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진짜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정리를 했고, 일이 저는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슈퍼 금수저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돈만 벌면 끝이 아니다. 일은 정말 나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맞아. 한 번쯤 진짜 깊이 얘기해보면 좋은 주제 같았는데, 오늘 네, 속 시원하게 다 수다를 떤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일을 해 나가면서 오늘 했던 말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할 기회가 있기를 네. 바라볼게요. 네, 그러면 말 많은 사이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